오늘 교수님 처음 뵀는데 말씀 잘 들었고요. 딱히 영국의 공간계획뿐만 아니라 그것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셔서 다른 나라에도 공간계획하고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공간계획을 도입할 때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봤던 곳이 실은 독일하고 일본을 많이 보면서 우리 벤치마킹을 했는데, 영국도 역시 유럽연합의 일부였었기 때문에 독일하고 상당히 비슷한 맥락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큰 시사점은 전 그건 것 같아요. 가장 큰 시사점은 농촌이 농업 생산을 하는 공간이 아니라 국민들한테 매우 가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보전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국민들 전체한테 중요한 기능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보전을 해야 한다라는 원칙이 여하튼 국민들 전체 합의를 이루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합의를 이루고 있어서 보전을 하는 방식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몇 가지 보조금 제도를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거는 우리가 조금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데는 농장의 단위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농가하고 예를 들면 협약을 했을 때 농가가 우리 농장을 이렇게 보전할게요, 생울타리를 지킬게요, 비오탑을 지킬게요, 이렇게 한 협약이 이게 이제 말하자면 농촌 환경을 보존하는 데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시다시피 농가의 생산 규모라는 게 너무 작다 보니까 우리 농가하고 직불제 중심으로 보조금을 주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게 농촌 환경을 보존하는 것하고는 바로 직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국 사례를 볼 때 그 부분은 우리하고 상당히 사회경제적으로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독일에서도, 영국도 비슷한데 독일에서도 내부 지역하고 외부 지역이라는 걸 구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 지역이라는 게 말하자면 기개발된 도시 지역입니다. 근데 외부 지역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농촌 지역이에요. 마을도 있고 농경지도 있고. 그런데 외부 지역은 개발이 불가하다, 아예 건축 부자유의 원칙,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 지역의 개발은 원칙적으로 불가한 것으로 간주를 하고, 계획 시스템도 다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개발이 불가하니까 계획이 없느냐, 그게 아니고 독일 같으면 농촌 공간 계획을 마을 재정비 계획하고 농지 정비 계획하고 이렇게 이중적으로 해서 수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상당히 이제 영국이나 독일의 맥락이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이제 제 생각에 가장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하는 점이 주민 참여에 대한 이 원칙, 이걸 상당히 강조하고 있다는 대목이에요. 지금 영국 사례에서도 그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하셨지만 독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마을 재정비 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마을 재정비 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10년 정도의 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마을 주민들이 각종 부문별 위원회를 만들고 그 위원회에서 의견을 내고 활동을 하고 이런 과정이 그야말로 계획 과정이 곧 환경을 지키는 이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목들이 우리가 좀 다른 나라의 우리보다 좀 앞서 이런 일을 경험했던 국가들에서 배워야 하는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런 토론회를 여러 차례 했지만 한 번의 토론으로 모든 게 정리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외국의 사례를 보고 우리가 좀 시사점을 종합을 하는 것이니까 저는 4가지 정도로 좀 종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들 말씀하신 것도 다 포함해서요. 첫 번째는 우리 농촌이 이제 농업 생산하는 공간만이 아니고 농업인들만 거주하는 공간도 아니고 국민에게 열린 공간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야말로 이제 합의를 확실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국민 모두에게 열린 공간이니 잘 가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개발을 못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농촌이 가진 소중한 가치 있는 자원을 잘 관리해 나간다, 가치를 높인다,
이런 생각이 이제 우리 지금 농촌 공간계획의 기본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농촌 그러면 지금까지는 언젠가는 도시화될 개발이 이루어질 뭐 나머지 공간으로 취급이 됐는데 그게 아니라 농촌이 그 자체로서 가치를 가진 공간이니 우리가 이것을 잘 관리를 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일단 기저에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게 선진국들, 이제는 우리도 선진국이니까요. 다른 나라들의 경험을 보면 공통된 그 깔려있는 생각이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서 그럼 지역마다 우리 농촌 공간계획을 수립할 때 그 기본으로 좀 가져가야 될 것은 우리가 법률을 이렇게 농촌 공간계획 법률 도입하고 시군별로 계획을 세우라고 하고 계획 수립의 가이드라인도 내려줘요. 약간 염려되는 것 중에 하나는 모든 지역이 자기 지역다움을 잃어버리고 똑같은 말하자면 포맷으로 뭐 새로운 계획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아니한만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속에서 그 지역만의 그야말로 지역다움, 뭐 그게 농촌다움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농촌다움보다 오히려 그 지역다움이라는 게 훨씬 맞는 것 같아요. 그 지역만의 가치, 이것을 발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 발표에서는 그 경관의 다름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경관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다름, 그것은 다양성을 이야기하니까 그 부분을 우리도 강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세 번째는 연결되는 이야기이지만 그 다름이 그 말하자면 계획으로 표출되고 실행으로 구체화되려면 주민들이 반드시 그 계획 과정과 실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농촌공간계획법에도 주민협정을 포함해서 주민의 참여의 길을 열어두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초기이다 보니까 농촌 현장에 계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다소 막연한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시범 계획을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그야말로 주민 참여가 구체화될 수 있는 이런 길을 열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결국은 이 일이 이제 실천이 되려면 저는 이제 상호 보완성의 원칙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계획만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사업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계획과 사업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사업도 우리 농촌 공간계획 법을 운영하기 위해서 협약이라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협약에 들어간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농촌국에 지금 국한되는 사업입니다. 그게 아니고 다른 나라의 경험을 보면 이게 농업정책국에 있는 것, 그 다음에 타 부처에 있는 사업 이런 것들도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자원 이런 정책 자원들이 다 융합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정책 자원을 가지고 있는 여러 부처들, 그 다음에 뭐 시군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여러 공기관, 사적기관, 주민조직 등이 각자의 자원을 가지고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얼개를 짜는 일이 그야말로 이제 상호 보완적 접근이 되면서도 우리 지금 도입한 농촌공간계획법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